안녕하세요. 최원화병원에서 뇌신경계 질환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이성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움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증상이지만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단순한 피로나 빈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귀의 문제, 뇌혈관 질환, 또 다른 중요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지러움증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움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러움과 비회전성 어지러움, 그냥 뭐 아찔아찔 한다든지 머리가 붕 뜬 것 같다든지 아니면 멀미를 하는 것 같은 어지러움증이 비회전성 어지러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성 어지러움에는 크게 우리 흔히가 잘 알고 있는 이석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정신경염, 그리고 드물지만 메니에르병이 있을 수 있고, 비회전성 어지러움은 다양한 내과적인 원인, 예를 들면 뭐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신장이나 간 기능 이상, 아니면 신경계 질환, 그런 내과적인 질환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경계 질환에는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중풍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뇌진탕, 아니면 시민성이라고 그래서 심리적인 어지러움증도 가능하고요. 만성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의한 다양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 있는 비회전성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회전성 어지러움과 비회전성 어지러움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전체 통틀어서 뭐 편두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지러움증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혈은 일단은 어지러움증의 주된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빈혈 환자들이 흔히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지는 않고요. 빈혈 환자들은 전신 무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성 빈혈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급성 빈혈은 특히 뭐 더 심한 증상을 호소하지만 그 환자들이 어지러움증만을 주증상으로 와서 빈혈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흔히들 빈혈약을 알아서 먹고 어지러움증이 개선되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빈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빈혈에 의해서 빈혈약을 먹고 어지러움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아마 빈혈 자체가 교정이 되면서 내 몸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되면서 보이는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도 보통 어지러움증으로 많이들 흔히 이렇게 딱 들으면 아, 그럴 것 같구나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저혈압이라는 병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저혈압은 그냥 낮은 정상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혈압에 어떤 증상을 붙이는 거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원인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저혈압도 어지러움증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귓속 문제라고 하면 흔히 이제 이석증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이석 기관과 연관된 전정신경도 엄밀하게는 뭐 귓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의미에서 보통 두 가지 얘기하고, 또 드물지만 메니에르병도 이제 귀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뇌혈관 질환하고 구분이 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뇌혈관 질환은 신경학적 이산 증상을 많이 동반합니다. 아주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가 일단 의심이 돼 볼 수 있고, 마비나 말 어눌함, 물체가 두 개로 보이든가, 시야가 이상하다든가, 목 삼킴이 잘 안 된다든가,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든가, 단순히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증 이외에 이러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뇌혈관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심각한 어지러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어지러움증의 양상이나 아니면 동반되는 부가된 증상을만 갖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지러움증 증상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완전 정신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본인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심지어 어지럼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의사들조차도 그거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그 귀 문제로 인한 그 어지러움증을 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석증입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실제로 이석기관이라고 하는 정상적으로 우리 귀 안에 위치 정보와 움직임 정보를 주는 정상적인 기관 내에서 존재하는 수만 개의 작은 이석들이 제 위치를 벗어나서 새 방고리관 내에 위치할 적에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회전성 어지러움증이 1분 미만 전후로 해서 지속이 되다가 가라앉는 경우가 일단은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특정 움직임, 뭐 그게 누워서 좌우로 고개를 흔들다든지 아니면 앉아서 뒤로 누울 적에 발생을 하는 이런 특정 방향에 따라서 그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유발될 때 이석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라고 하면 두통이나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 뭐 귀가 안 들린다든가 이러한 증상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그러한 증상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석증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보통 요즘 권유하고 있는 거는 이석증이 골다공증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비타민 D 복용이라든지 골다공증 치료 정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 자체가 완전히 정설로 굳어진 예방법은 아니고요. 이석증이 재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정확히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혼자서 이석 정복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운동들이 몇 가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운동을 스스로 해서 좋아진다 그러면 굳이 뭐 당뇨나 고혈압 아니면 고령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증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어떤 어지러움을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전성 어지러움이다. 그러면 회전성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에 다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석증이라든지 전정신경염이라든지 뭐 손해경색도 회전성 어지러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경색 같은 경우는 신경학적 진찰을 해보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신경학적 진찰에 어느 정도 이상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지러움증 양상만으로도 이 회전성 어지러움의 원인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안경을 씌워서 눈동자의 떨림을 본다든가 아까 이석증 유발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후반고리간의 그 이상을 진단하는 딕스올파이크라는 검사가 있고요. 평형 반고리간의 그 이상을 진단하는 수파인 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면 환자가 양성인 경우에는 약 1분 미만의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면서 심한 안구 떨림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고리간의 문제인지가 특정 지어지면 애플리 방법이라든지 바베큐 매뉴버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석 정복술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엔 두세 번 반복할 수도 있고 완전히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또 한두 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석증이란 병 자체는 워낙에 양성경과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CT 감사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긴박성이 의심이 될 때 일단 우선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응급실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뇌출혈을 진단할 수 있는 그 진단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막 회전성 어지러움증을 동반하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의식 저하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CT를 응급실에서 시행을 해서 1차적으로 뇌출혈이 아닌지를 확인하고요. 뇌출혈이 아니면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이 된다. 예를 들어 마비가 있다든가 뭐
감각 이상이 있다든가 뭐 안구 운동에 제한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하고 그런 경우는 그다음 뇌혈관 질환의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어지러움증은 MRI를 보다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제 MRI는 뇌혈관의 구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CT상에서 안 보이는 작은 뇌경색까지도 진단을 해 주기 때문에 CT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촬영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고 환자분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상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같은 경우가 특히 또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는 만성 어지러움증에서 뭐 전정신경의 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어지러움증을 진단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마 증상만으로 보면 이런 어지러움증은 모두 다 응급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발하는 어지러움은 내가 그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어지러움을 앓았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응급일 가능성은 많지 않죠. 예, 왜냐하면 전에도 괜찮았으니까. 그렇지만 전에 그 어떤 형태의 예를 들어 이석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생긴 어지러움증도 또 이석증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만약에 두통이 심하거나 뭐 의식이 떨어진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응급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눈이 안 보인다든가 눈이 두 개로 보인다든가 마비가 있다든가 말이 어눌한다든가 귀가 안 들린다든가 뭐 감각이 무디다든가 뭐 걸을 때 한쪽으로 계속 쏠린다든가 숟가락질이 안 되면서 조화로운 운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일 적에는 이는 뭐 응급사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응급사항이 생각되는 어지러움증은 무조건 큰 병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응급실의 병원으로 빨리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뭐 동네 의원을 들렸다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무조건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그 응급사항이 아닌 그냥 흔히 나타나는 그냥 뭐 회전성 어지러움, 구토는 그냥 가까운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서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응급실을 가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응급실에 계신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는 아마 CT나 MRI를 해서 반드시 뇌졸중을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불필요한 검사나 중복 검사나 아마 본인도 힘들고 치료도 늦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반복되는 어지러움을 앓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이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그 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발하는 어지러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편두통입니다. 이거는 가장 환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편두통이기 때문에 아니 왜 머리가 아프지 어지럽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 편두통은 머리가 아픈 병이 아니고요. 전신이 다 아픈 병입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의 가장 흔한 증상이 두통일 뿐이지 두통만 오는 병은 아니고요. 두통만큼 자주 오는 게 어지러움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지러움증이 비슷비슷하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병보다도 바로 편두통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 어지러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편두통인데 이 편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이요. 규칙적인 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같은 것들도 자제하거나 아예 끊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만약에 자기가 편두통 같은 경우는 유발 요인이 있거든요. 되게 흔하게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뭐 냄새 같은 게 본인이 유발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갇힌 공간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할 수 있는 유발 요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피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증상이 수시로 생긴다 그러면
약을 적극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드실 적에 가장 특히 어지러움 약을 드실 적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거를 빈속에 먹어도 되냐 많이 고민하시는데, 일단은 어지러움 병이라는 자체가 일단 미식거림하고 소화장애 같은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 밥을 같이 먹어버리면 그 자체로 막 구토나 어지러움증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지러움증이 생길 것 같다 이러면 무조건 즉시 빨리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훨씬 더 다른 동반 증상이 심해지면 약을 먹어도 바로 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이 자기한테는 안 듣는다 혹은 약이 너무 독하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기 때문에 더욱더 어지러움증을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상 생활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많은 이석증 환자들이 이석증을 앓고 나서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석증을 재발했다고 해서 응급실로 또 오시거나 아니면 외래로 또 오셔서 이석증 유발 검사를 해보면 분명히 이석증은 없는데 환자분이 자기는 어지럽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석증에 의해서 생긴 후유증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진단명으로는 우리가 지속성 지각체의 어지러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석증 후에만 오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만성 어지러움증, 급성 어지러움증 질환에 의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뇌진탕 후에 올 수도 있고요. 전정신경염 후에 올 수도 있고 뇌졸중 후에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하게 만나는 경우는 이석증 후유증으로 많이 오고, 이런 경우는 이석증 자체는 치료약이 필요 없는 질병이지만 이런 경우는 치료를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약을 먹으면서 어지러움증의 양상에 따라서 약을 서서히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대개는 보통 우리가 333을 얘기합니다. 아주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는 보통 3일 얘기하고, 어느 정도 어지러운 경우는 3주 정도 얘기하고요. 약간 어지러운 건 한 3개월까지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전정신경염이라는 것도 꽤 오랫동안 가벼운 어지러움증으로 지속될 수 있고, 약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도 약을 안 먹고 버티기는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며칠 입원해서 수액이나 주사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뭐 그냥 금방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러움증은 조금 굉장히 독특한데요. 뭐 일단은 메니에르병 자체는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고요.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드뭅니다. 임상적으로 외래에서 본인이 메니에르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메니에르병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의 특징은 재발성 반복되는 회전성 어지러움이 수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동반하는 청각장애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되는 증상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날 때 우리가 확실한 메니에르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리만 된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만성적이고 그냥 비슷비슷한 어지러움증이 그냥 있는 경우는 대개는 응급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급성이고 없던 증상이고 어지러움증 말고 다른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증상이고요.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와가지고 자기는 이석증을 몇 번 앓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왜 오셨냐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이석증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앞서 있었던 이석증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도 실제로는 이석증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많은데 본인이 그냥 이석증이었다고 그냥 설명을 들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의사가 설명할 때 이석증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냥 이석증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석증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편두통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성 재발성 어지러움증인 경우도 있거든요. 특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삼가하시고 그냥 차라리 나는 2번의 심한 어지러움증을 겪었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진료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확인을 새로 받아야 되고, 내과적 원인에 의한 어지러움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신장 기능, 간 기능, 여러 가지 내과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어지러움증의 원인 중에 중요한 카테고리가 이제 시민성 어지러움입니다. 뭐 최근에 큰 일을 겪고 나서 어지러움증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도 뭐 검사하면 다 정상이 나오겠지만 어찌 됐든 약물 치료하면 쉽게 잘 호전이 되는 어지러움증 중에 하나입니다.